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육군 군 훈련병 사망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대장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살인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 상세 내용을 보면요.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 지금 고향에 있는 집에 가 있다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는데, 최대집 고발한 사람은, 고발자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입니다. 그제군요. 대검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집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이런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이 중대장은 본인이 다니던 대학에서, 아마 대학에서 이 장교가 된 걸 보니까 ROTC가 아니면 학사장교 또는 뭐 다른 루트로, 또 모르죠, 뭐 삼성한학교에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구보는 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행구는 걷는 걸 말하고요. 구보와 팔굽혀 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기온과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을 강요하는 것은 해당 훈련병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아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대집 전 회장은 또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그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그 행위를 강요한 것이므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어떤 취했어야 할 당시 환자 상태의 평가, 쓰러진 훈련병 환자 상태의 평가, 그리고 즉각적인 군기훈련 중단, 그리고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고발장입니다. 자, 이 언론과 이제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최대집 전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 등 억울한 죽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군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가혹행위 등 여러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가해장, 이 중대장요, 가해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고향에 가 있다고 하니 군과 경찰에만 이 사건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국민들이 나서서 이 사건을 감시해야 한다. 그래서 고발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조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사에 나오는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가혹행위가 심각했고 그 탓에 사망했다고 하면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현 법체계상에서는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변호사도 중대장이 해부학과 생리학 등의 어떤 관련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기훈련 행위 자체만으로 살인의 예견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이 법무법인 열린 사람들, 이분은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저도 이분을 좀 아는데요. 김정민 변호사는
2014년 윤일병 사건이 참고될 듯하다. 그때도 횡문근 융해증 이 사인으로 제시됐지만 그 사건은 장기간의 폭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근육이 손상되어서 신장 기능이 마비된 사건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가해자 그 중대장에게 격분 상황 등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제한된 정보로는 아직까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자, 여러 언론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훈련소는 군인을 만들기 위한 훈련소이고 부대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조직이지만 군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특히 병사들을 지휘관들은 대우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없이 이 병사들이 단순히 이 군 조직의 하나의 소모품, 기계 부속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이런 참극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기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기 훈련도 규정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즉 40kg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 걸어서 가는 운동장을 몇 바퀴 돈다든지 이런 걸어서 가는 행군을 시킬 수 있지만 뛰게 하면 안 됩니다. 40km, 저도 군에 있을 때 완전 군장하고 DMZ 일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3시간, 4시간씩 갔다 오는 그런 코스가 있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키 큰 미군들하고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미군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같이 갔다 오려면. 하지만 완전 군장 상태에서 뛰는 거 이런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군기훈련에서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행군은 허용하지만 구보, 뛰는 거는 금지합니다. 그리고 완전 군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시킨다는 건 이거는 거의 가혹행위에 가까운 거죠. 자, 이 사건이 지금 해당 중대장에 대해서 살인죄로 고발장까지 접수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중대 사건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